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럼. 처음부터? 오케이, 오케이. 다시. 네. 그리고 저기 쟤 보여줘야겠다. 뭐, 그 하윤이. 하연이? 어, 어. 자, 이게 교육 시스템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이 있어. 내가 조사를 해왔어. 음, 굉장히 교육적인 문제에서는 저기가 많지, 문제가. 문제가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일단 이렇게 좀 간추려 왔나, 이게? 간추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져와 봤고. 음, 첫 번째는 개별화된 학습이지. 그치. 학생들은 각자의 학습 속도, 학습 스타일, 흥미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춤화된 혹은 개별 학생의 요구 그런 거에 대한 학습 경험이랑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지. 그니까 뭐, 걔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쌤들한테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뭐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시간도 제약적인 게 음, 있고 음, 한데 얘는 핸드폰, 인터넷 하나만 되면은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그게 있고 이제 두 번째 접근성과 평등이야. 교육은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그치? 그치.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나 지리적 이유, 약간 지방에 살거나 산에 사는 애들은 이제 학교 등교 다니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 음, 학원 사회적 약자, 아픈 친구들도 있지. 그런 친구들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혹은 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것 쪽에서. 그니까 뭐,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접근성과 평등의 문제를 음, 해결하기 위해서 음, 기술적인 도구와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걸 챗 GPT를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치. 뭐 응, 예를 들어서 뭐 그 학교에 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뭐 못 나오는 친구 보니까 아파서 뭐 병원에 있는 친구가 챗 GPT를 통해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그렇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채택을 한다면 챗 GPT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그걸 널리 전파를 할 건지에 대해 생각도 해야 되거든. 음, 그럼 일단 세 번째, 학습 동기 부족이야. 솔직히 말해서 누가 100점을 맞았어. 그럼 나도 100점 맞아야지 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잖아. 사람마다 다르고. 그치. 취향이 학습 다르잖아. 동기 음, 부족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맞지? 음, 얘는 잘하는데 난 못해. 그니까 난 안 해도 돼. 그러면 성적이 안 좋게 나오겠지.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 흥미를 잃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배우기 싫은데 이렇게 배워야 해. 이 학교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그것은 학교에선 개선해 줄 수 없어. 모든 학생들이 다 그걸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그 맞지? 학생만을 맞출 수가 없고 그치, 뭐 그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학습 환경의 일반적인 구성과 관련성 부족, 그리고 학습 방법의 다양성 부족으로 부족 등의 요소로 발생할 수 있지. 맞지? 맞지? 음, 그럼 네 번째, 적응력과 문제 능력 강화야. 네가 아까 말했듯이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음,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존 교육 시스템은 주로 지식 기반의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외우기와 일반화에 의한 문제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 맞아, 아니야? 아, 그치, 그치.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막상 뭐 더 막 뭔가 심화된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현대 사회에선 그걸 쓰지 않잖아. 음, 약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집 사는 법, 뭐 주택 매매하는 법, 통장 만드는 법 이런 거 알려줘? 알려주지. 근데 안 우리가 알려주지. 뭐 사회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음, 하지만 챗 GPT에도 물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찾아보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 맞지? 그리고 유튜브에 왜냐면 뭐, 어르신들은 그런 거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챗 GPT는 앱 하나 깔고 그리고 이제 찾아만 조금 치면 되잖아. 그리고 그치. 그거 읽고 좀 저기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 평가의 다양성이야. 평가는 학습 성과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잖아. 맞지? 이 학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혹은 떨어졌는지 아니면 평균을 유지하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평가하는 건. 음, 근데 기존의 평가 방식은 종종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해. 너가 노래를 부른다 쳐. 내가 네 잠재력까지 알 수 있어? 못 알지.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모르잖아. 뭐, 그치, 내가, 잠재력을 테스트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문제들이 필요해. 왜냐면 이 시간과 아이가 어디에 노력이, 뛰어났는지 몇 년 동안 알 수 있는 건 한계야. 근데 챗 GPT가 그런 거 쪽으로 문제를 내서 그런 걸 알려준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여섯 번째. 지원과 직업 교육. 아, 이건 좀 공감이 가긴 해.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 있지. 솔직히 학교에서 말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직업 시험 같은 거 하고 진로 특강 듣잖아? 그게 도움이 되는 친구의 소수들도 있지. 근데 대부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 맞아. 근데 그게 이게 문제가 뭐 학교에서 뭐 미클래스나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선택이잖아. 그래서 뭐 시간이 없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원치 그치. 않은 애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뭐 챗 GPT로 뭐 해가지고 뭐 자기 뭐 자기 특성에 원하는 맞는 직업도 알아볼 수 있고. 뭐 자기가 뭐 원하는 직업의 종류랑 뭐 성향을 뭐 어떻게 알지 뭐 그리고 뭐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 챗 GPT로. 그치. 그런 거 있고. 음, 일단 그리고 우리가 1년 내내 이게 3년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진로 특강을 듣거나 진로 체험을 하는 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중학교에서 좀 하고 1-2학년 때 나머지는 다 공부로 매진을 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리고 관심과 장점을 선생님들이 매번 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산업과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직무의 중심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게 좋아. 약간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환상인 것 같아, 환상. 뭔가 그 우리 학교는 뭔가 너무 뭐라고 하지? 상상으로 만든 교과서인 것 같아. 우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육적인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에 맞는 직업을 찾는지 그런 걸 말을 그런 해줘야 걸 알려줘야 되는데 하는데 별로 그런 음,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야, 은하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떴어? 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일곱 번째는 창의성과 협업 능력 개발이야. 현대 사회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협업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 내가 A를 만들었다 치자. 근데 A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해서 B를 냈어. 그럼 B가 더 음, 잘 팔릴까? A가 더 잘 팔릴까? B가 잘 팔리지 않을까? 창의적이고 참신했다면 B가 더 잘 팔리겠지. 그런 것처럼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이제 개발해야 돼. 왜냐면 이제는 혼자서는 약간 뭔가 안 되는 게 왔어. AI나 기계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처럼도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기존 교육의 시스템은 종종 단일한 정답 중심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맞아, 아니야? 맞지. 맞지? 음, 국어도 정답이 정해져 있어. 느낀 점을 쓰는 거 제외하고 수학도 답이 정해져 있어. 이런 것처럼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줄어드는데 정답 중심만 이제 맞춰라 약간 요런 식으로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협업 능력의 발전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팀 프로젝트, 문제 해결 과제 등을 도입하여서 창의적 사고 협역 능력을 강화할 수 있지. 맞아. 왜냐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젠테이션식 학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게다가 뭐 애들끼리 뭐 팀워크 해가지고 뭐 같이 발표하고 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 우리 같이 뭐 맞아. 수행평가를 뭐 위해서 하는 하는 게 그런 아니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수업 내용에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해봤거든. 그게 훨씬 더 낫다고 난 생각해. 왜냐면 뭔가 애들하고 같이 하면 뭔가 더 잘 되는 느낌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하는 게 많이 없잖아. 과제나 이런 거면 다 개인 평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버스 타는 애들이 생겨. 솔직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버스 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냥 다 같이 하는.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늘리는 게 좋고, 이제 여덟 번째는 교사의 역할과 교육 방법 변화.
교사의 역할은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지원자로 변해야 돼. 지식을 전해주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뭔가 알려줬어. 그럼 난 너에게 지식을 알려줬지. 내가 그렇다고 교사야?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잖아. 그럼 학습 지원자로 변해야지.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이해하고 학생들을 돕고 지도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돼. 그러니까 챗 GPT가 제2의 교사가 되는 거야. 학, 근데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을 받았다면 챗 GPT가 학습을 지원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복습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치, 뭐 그치. 그런 그런 것처럼. 그리고 교사들 전문성 교육과 다양성 강한 환경 교육 환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정보 과잉과 비판적 사고. 이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해. 아무래도 챗 GPT는 이제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좀 좋은 그런 쪽이 인터넷 그거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그니까 뭔가 아마 조금 이상한 정보 같은 건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조금 필터링이 됐겠지. 그래서 그치? 뭐 구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과의 성분 이런 거 치면 뭐 여러 가지가 파바가 나오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게 안 정확할 수도 있잖아. 근데 챗 그 중 GPT는 틀린 이런 걸 거를 몇 개 정도 걸러줄 수 있겠지. 가장 음 확신적이, 그러니까 가장 이게 확신할 수 있는 것들만 내놓고 또 그걸 보고서 내가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보라고 하던가 사고 능력을 강화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근데 챗 GPT를 음 여러 버전으로 내는 거임. 챗 나쁘지 않아. GPT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또 다른 버전에서는 걔가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답변을 하면 걔는 내 답변을 코멘트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똑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근데 챗 GPT가 뭐 요즘에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 뭐 지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응, 조금 거짓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가 생각을 조금 거짓말을 해서 한다는 루머가 있어가지고 응. 그런 것도 좀 개선을 그치, 그런 것도 같이 해야지. 개선을 해야지. 음.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은, 마지막인가? 아니네, 마지막 아니네. 지속적인 전문 개발과 혁신이지. 이것도 그치. 아까 똑같은 것 같긴 해. 계속 즐거움과 의미를 증진시킬 수 있게. 그리고 교육실은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건 AI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었잖아. 심리적이나 이런 거는. 그치. 왜냐하면 AI는 뭐 감정 같은 게 없으니까. 그치? 요거는 이제 GPT가 해줄 수 있다.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 해주거나. 자기 존중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 정도. 뭐, 그리고 음, 이것도 음, 약간 날짜에 맞춰서 이런 학교에는 솔직히 학기 초에 한번 이런 게 있다. 이런 할 사람은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거 할 사람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봉사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치. 이제 그럼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런 봉사가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약간 조언을 이런 하는 정도. 거지. 그치. 그리고 요거 기술과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임.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문제가 있었어. 요 정도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 어, 교육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거야. 창의적이면 가산점 준대. 오, 좋다. 아, 요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봤거든. 자, 보자면은 개별학습 도우미. 아까 말했지. 개별학습이 어렵다고. 음, 개인 이걸 했을 때 개별적인 지원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는 내가 이걸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뭐, 광범위한 지식도 갖추고 있고 추가적인 설명 예시를 제공해서 내가 다음에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이런 예시가 있었었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뭐 자기 주소도 학습이 뭐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뭐 되는 그치?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챗 GPT를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야.
얘는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어. 봐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근데 그걸 물어봤을 때 챗GPT는 새로운 관점이나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걔가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냐.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했을 땐 이렇게 되겠지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면 또 이렇게 생기고. 오케이? 그치, 그치. 세 번째, 콘텐츠 생성이야. 제 GPT는 학습 자료나 자료를 생성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지. 맞아. 나도, 이거 조금 좋은 것 같아. 학습 어, 가이드. 내가 막상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학교에서 좀 가르쳐 줬어.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선생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난 물어보기가 좀 뻘쭘하기도 하고 친구들은 시간이 없대. 그러면 얘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약은 어떻게 하는지, 예시 문제 같은 걸 생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차기적인 쓰기 과제나 창작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를 하는 거지. 답을 알려준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치. 힌트를 준다든지, 뭐 그런, 그치, 건가? 그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시를 하는 거지, 제시. 세 번째. 그리고 이것 좀 좋은 것 같아. 언어 교육이야, 언어 교육.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나, 뭐, 중국어나, 너가 모른다. 뭐, 그치, 그러면, 문법, 장문지도. 이런 거. 걔네들이 뭐,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 뭐, 그치, 챗GPT가. 그치. 이게 번역이 가끔가다 잘못되는 경우 있어. 그 약간 구글 번역처럼. 맞지 근데, 않게. 점차, 뭐, 계속 개선되고 있다니까. 뭐, 맞아. 개선은 되고 있지만, 챗GPT 이제 바로바로 그 자리에 써주니까. 그리고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지원이지. 요즘 프로그래밍이 대부분 다 필수 교육이 되고 있지. 그치. 우리가 아마 1학년 때 뭐 했던 것처럼. 코딩은 못하지만 블록 코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다들. 엔트리나 뭐 스크래치 같은 거 배우니까 다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배우고 싶어. 근데 그런 전문 학원 또 비싸지. 그치. 그리고 유튜브로 찾아보기에는 뭘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챗 GPT는 도움이 되는 코드 예시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알려주고 알고리즘 설명, 디버깅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요. 누구보다 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줘. 그리고 심화학습 지원. 챗 어, GPT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할 때가 있지.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언가 뭐 수학 문제가 뭐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풀 수 없잖아.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심화 문제를 뭐 그런 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음, 고급 수학이나 과학, 역사 등의 과목들에서 학생들이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심화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챗GPT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줄 수도 있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폭을 넓히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언어 교환 및 문화 이해인데 요것도 조금 중요하다 보거든. 챗GPT는 다국어 학습이나 언어 교환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지. 학생들이 다른 언어로 대화하거나 문화적인 교류를 원할 때가 있겠지. 만약에 우리 싱가포르 했던 것처럼 고런 것처럼 챗GPT 언어 번역 누구보다 약간 현실적이게 번역해 줄 수 있고 어, 문화적인 관용구 설명과 다른 문화에 대한 질문, 답변 등이 사용한 상호 학습과 문화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왜 이렇게 해서 문화가 생겨났는지. 뭐 다음. 문화를 뭐 이해를 못하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뭐 그치. 왜 노래를 뭐 잘 부르는 국가가 됐는가, 뭐 왜 김치를 왜 먹는가, 뭐 그걸 맞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교류를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당연하네. 할 수 답이 있겠지. 못생겼어. 다음은 개인화 학습 경험인데 챗GPT가 개인화된 학습을 경험 제공할 수 있고 학습자들 진로나 관심사에 맞게 맞춤형 학습 자료, 문제 퀴즈 등을 생성해서 개인별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그치. 요거는 아마 아까 요 1번이랑 같이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합쳐서.
혼합을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예비 제목 및 학습 준비인데 학습 전에 예비 질문을 받아서 필요한 사전 지식을 확인해. 내가 어디가 모자른지 사전에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거의 학습에 대한 거기가 모자르면 거기를 배워서 기초를 다질 수 있어. 그러고 수업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지. 학습 전에 예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아까 했던 말이지. 그리고 학습자들 간 협업인데 챗GPT는 학습자들 간의 협업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학생들이 공동 프로젝트나 토론을 진행할 때 챗GPT는 아이디어 제시해주고 토론을 지원해주고 문제 해결 전략 제공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협력과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걸 배워서 한번 써먹었다. 그러면 요게 좀 머리에 좀 꽂힐 수도 있어. 그럼 다음에 갔을 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 위에 예시는 교육부의 창의적 방안을 보여준 것뿐이야. 실제로 구현이 적용될 때는 교육자와 학습자들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활용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적절 하면 뭐, 바꿔주거나 포커스를 딴 데로 맞추거나. 그치. 근데 요거 이제 8분 남았거든. 끄자.